여러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에서 실제로 써먹혀 승리를 거둔 꾀들. 그것을 모아놓은 게 바로 병법 36개입니다. 오늘부터 그 36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명나라 말기,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병법가가 오래된 전쟁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춘추전국 시대 때 제나라 전단은 어떻게 이겼지? 삼국시대 조조는 왜 저런 수를 썼을까? 한나라 한신의 저 계략은 뭐였지? 수백 년, 수천 년의 전쟁 기록을 살펴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장수는 달라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딱 36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법 36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회사에서 겪는 일들이 다 나옵니다. 조용히 있다가 윗사람들 싸울 때 어부지리 챙기는 동료.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뒤로 발목 잡는 경쟁사.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 떠넘기는 상사. 사업하면서 보는 것들도 다 나옵니다. IMF 때 위기를 기회로 삼은 기업들. 경쟁자를 이기는 척하다가 나중에 합병해버린 회사들. 약한 척하다가 때가 되니 시장을 장악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관계, 이웃관계에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곳엔 항상 경쟁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든 회사든 장사든 정치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병법 36개를 알면 저 사람 지금 저수를 쓰는구나 하고 보입니다. 상대가 뭘 노리는지 다음 수가 뭔지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할 때, 누가 나에게 함정을 파놓았을 때 미리 알아채고 피할 수 있죠.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왜 저때 당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36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는 사람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36가지 계략은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 상황에 따라 6개 묶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6가지 분류가 단순한 분류가 아니더군요. 전략적 사고의 완전한 흐름입니다. 첫째, 승전계. 나를 아는 것. 이기고 있을 때 쓰는 6가지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첫 번째일까요? 모든 전략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유리한가? 내 강점은 뭔가?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적전계. 상대를 보는 법. 적과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쓰는 6가지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있죠? 나를 알았으면 이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은 뭔가? 상대가 뭘 노리나? 이걸 읽어내는 방법들입니다. 셋째, 공전계. 공격을 시작하는 법. 먼저 칠 때 쓰는 6가지입니다. 나도 알고 상대도 알았으면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정해야죠. 선제 공격의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넷째, 혼전계. 복잡한 상황 대처법. 전쟁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쓰는 6가지입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장기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틈을 찾고 기회를 만드나 그 방법들입니다. 다섯째, 병전계. 힘을 빌리는 법. 세력을 키우고 동맹을 맺을 때 쓰는 6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요? 남의 힘을 빌리거나 적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군을 만들고 어떻게 적을 갈라놓나? 그 방법들입니다. 여섯째, 패전계. 대안전략. 지고 있을 때 쓰는 6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도망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리할 때의 대안전략입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하고, 싸워서 안 되면 물러서서 다시 준비하고, 완전히 막혔으면 아예 다른 길을 찾는 것.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때를 알아 시작하고, 꼬이면 틈을 찾고, 혼자 안 되면 힘을 빌리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는다. 이게 바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흐름입니다. 36개는 단순한 36가지 속임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고 이기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전쟁에서 장수들이 딱 한 가지 계략만 썼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도 여러 계략을 섞어 썼습니다. 처음엔 3개를 쓰다가 상황이 바뀌면 12개로 바꾸고 막판엔 27개를 쓰기도 했죠. 36개는 요리책 같은 겁니다. 요리책에 된장찌개는 이렇게, 김치찌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요리할 땐 응용하잖아요. 된장에 김치도 넣고 고추장도 조금 넣고, 병법도 마찬가지입니다. 36개는 각각 따로 있지만 실전에선 섞었습니다. 조조는 한 번의 전투에서 3-4가지 계략을 동시에 썼고 제걸량은 상황 보며 계속 계략을 바꿔갔죠. 그래서 36개를 공부할 때 중요한 건 1개는 이거, 2개는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상황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저 방법이랑 이 방법을 섞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실제 삶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상황에 맞춰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만 맛보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 기원전 204년 한나라 장수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위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황하라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위나라 장수는 황하 나루터의 병력을 잔뜩 배치했습니다. 한신이 강을 건너오면 그때 쳐부수면 되지. 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요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루터 건너편에 병사들을 모았고 배를 만들고 북을 올렸죠. 우리 여기서 건너간다! 위나라 병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온다! 저기서 온다! 그런데 한신의 본대는 한밤중에 상류 쪽으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곳에서 항아리 뗏목을 타고 조용히 강을 건넜죠. 동쪽에선 북소리가 요란했지만 실제 공격은 서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위나라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A 프로젝트를 요란하게 발표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조용히 진행되는 B 프로젝트인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사업에서도 요란한 곳에 시선을 묶어두고 조용한 곳에서 진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36개를 안다고 해서 남을 속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상대가 무슨 수를 쓰는지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36개는 단순한 계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하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36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 이야기지만 여러분 삶에도 분명 닿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